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임대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텐데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요. 임차인의 계약 만료로 인해서 임대인이 정액을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정액되는 과정에서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위반 내용인지 그 주의할 점들을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 제5조 임대사업자 중에서 2항의 2번을 보시면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행 내용인데요. 제44조 1항의 2번을 보시면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및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라고 되어 있고요. 제44조 2항을 보면은요. 이 2항에 방금 혹시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커서가 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유념 있게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4조 2항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2항을 유념 있게 봐달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파란 글씨로 표시된 이 커서가 표현된 부분,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 현행 법령이 아닌 개정 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44조 똑같은 내용인데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에 44조 2항에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항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전 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가 방금 개정 전에는 임대 의무기간이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이라고 했죠. 이 내용의 지금 해석 부분이 잘못돼서 상당히 많은 다수의 임대사업자 분들께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항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등등등등 이렇게 정액을 임대로 청구해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5%의 정액 제한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개정 전의 내용을 보지 않은 분들은 이 현행 법령대로 하게 되면 다수의 많은 분들이 임대 기간 동안이라는 해석을 잘못해서 임대 의무 기간을
동안을 임대 기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임대차 계약을 아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게 되면 임대 기간, 그러니까 동일인이 임대 기간 동안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차임 정액 청구에 대한 법과 혼돈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차임 점검 청구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5%를 범위 5% 범위 안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민간 임대주택 사업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인이 아니거나 또는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그 임대 기간 중에 이렇게 하지 않더라, 그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5% 정액 제한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기간,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 기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다른 사람일지언정 또는 그 임대 기간 중이든 상관없이 이 5% 정액 제한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만약에 초과 임대료가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엄청난 과태료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를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동안으로 바꿨다는 거죠.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료는 다음 각호의 임대료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적용되는 2번을 한번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및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다는 임대료로 하니까 쉽게 말하면 종전 임대차 계약에 새로운 임차인이 아니든 이든 상관없이 그 임대료가 기준이 되어서 5%의 정액에 제한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임대인이라면 그 종전 임차인이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금액에서 만약에 너무 과한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계약을 하자라고 하면 이 조항을 언급하시면서 임대료 조정을 협의해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위 현행법과 구조문 개정 전의 조문을 비교한 결과 제44조 2항에서 임대기간은 임대 의무기간을 의미합니다. 시행 2019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현행 법령의 임대 의무 기간을 임대 기간으로 표현한다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또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에 대한 임대 기간이 아닌 임대 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 임차인에서 신규 임차인으로 변경되어 임대차를 해도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각종 혜택을 보려면 임대 의무 기간 내에는 임대료 정액을 5% 이내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령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참고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니까 2번을 보시니까 제1호를 지금 1호죠. 여기 1호를 제외한 1호를 제외한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5% 다만 주거비, 물가비 뭐 등등 해서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정액 제한을 여기 보니까 임대료 5%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한 특별법의 적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차임점검 청구권에 보면은 이 차임 점검을 한번 정액을 하게 되면 1년 뒤부터 다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액을 할 때는 5% 범위 내에서 점검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초과 지급된 차임이 있으면 그 보전금은 반환 청구 가능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차이점이 뭔가 하면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는 상관없이 이 5% 적용은 되지 않고 계약은 개혁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에 무조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종전 임차인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임대 의무 기간 안에서는 그 5%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월세 전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인 1항이 위에서 보면은 10%인데요. 2항은 한국에 있는 기준금리 제가 이 2018년 1월 9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5%인데 기준금리가요. 거기에서 3.5%를 더하면은 5%가 되는데 이 둘 중에 낮은 것을 적용하고 적용하니까 5%가 되는데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9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월차임을 전환 시 산정률인데 법 제7조의 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일하를 말하고요. 2항에 보면은 법 제7조 2 제2호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인데요. 그 이율이란 연 3.5%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이 1할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더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 1항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것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임대차 보증금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서 1할과 10%죠. 10%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3.5% 더한
비율 중에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10%와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3.5%를 더했는 금액이 5%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낮은 금리니까 결국은 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그러니까 전세 금액을 전환할 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재계약 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적용되니까 그 차이점을 여기에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정리를 해보면요.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바뀐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서 규정을 총 정리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료 인상률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임대주택부터 2019년 10월 24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부터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어 다음 계약부터는 바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입니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를 적용해야 되고요. 이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기존 사업자에게도 잘 적용된다는 걸 유의하시고요. 임대 의무 기간 안에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의무 조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의무 조건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니까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표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기존 세입자가 있고요. 홍길동이라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했을 때에 세입자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2019년도 10월 24일 이후 이게 등록 이 기준이 여기가 기준이 될 것이고요. 이전에는 이 최초 임대료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차 등록을 하고 첫 번째 세입자로 하고 했을 때는 이 기존 세입자와 표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A라는 사람과 하고 B라는 사람과 했을 때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정액 제한이 있어요. 그게 항목에 보면. 그래서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준용이 돼 가지고 5%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임대주택 등록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최초 계약자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당연히 이제 이때부터는 무조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누구든 이 기존 세입자와 A와 동일인이든 아니면 동일인이 아니든 5%를 무조건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 기준점은 2019년 10월 24일 이후이고요. 그 이전에 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첫 번째 이 기존 세입자와 표준 임대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임대차와 계약하게 되면 처음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B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5%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와 동일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5%를 무조건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내용은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